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네, 안녕하세요. 광고 퍼포먼스 4팀 전지솔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고 퍼포먼스 4팀 정연아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편입니다. 네. 제가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이 환경이 너무 낯서네요. 저도요. 1년 만에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 제일 흔하게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좀 영역이 다양해진 게 많죠?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저희 마케팅 학교에도 아마 쇼핑 검색 광고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좀 판매하시는 분들이 사업자를 내는 게 제일 좀 편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의를 받는 분들보다는 좀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좀 요새 핫하진 않지만 얼마 안 남은 크리스마스 관련 키워드를 쳐볼게요. 쇼핑 검색 보시면 크리스마스라는 키워드로 광고 영역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트리가 제일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이런 식으로 혹시 이 광고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슈퍼 정립이요? 네. 저희 광고주분들께서도 몇 분 진행하신 분들은 좀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는지도 알고 계시나요? 저는 자세하게는 모릅니다. 그러면 같이 알아가는 시간을 한번 가져봐도 좋을 것 같거든요. 저게 신기로 생긴 광고 영역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먼저 입점을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좀 현재는 선별된 업체 기준으로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아무래도 요새는 네이버 페이를 많이 적립해주는 업체가 저도 구매할 때는 그 업체를 위주로 구매하긴 하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식으로 시범 운영하던 것들은 성과가 좋으면 바로 확장해서 다른 분들도 많이 집행하시긴 하시더라고요. 저희 광고주분들도 이제 따로 별도로 연락을 받으셔가지고 슈퍼 정립을 진행하셨었는데 아무래도 그 어떤 업종이든 간에 일단 보이는 구조 자체가 조금 강조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눈에 확 띄는 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유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만족스러워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딱 봐도 이 문구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최대 몇 프로? 근데 이게 보통 10% 이상 적립해주는 데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3만 원짜리를 구매했는데 최대 4,300원까지 적립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저도 한번 사볼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면 쇼핑 검색할 때 만약에 내가 일정 키워드를 잡고 싶을 때 잡히지 않는다면 좀 어떤 부분을 저희가 참고해서 반영할 수 있을까요? 키워드가 잘 잡히지 않을 때요? 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제가 크리스마스 키워드를 잡고 싶은데 저희 제품이 노출이 안 돼요. 그럴 경우에는 현아 대리님께서 어떤 부분을 좀 제안 드릴 수 있나요? 그러면은 우선 카테고리 분류를 먼저 체크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카테고리가 맞지 않으면은 어떤 방법을 써도 이탈가를 정말 뭐 몇만 원씩 올려놔도 노출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내 키워드 노출하고 싶은 키워드에 알맞은 카테고리에 지금 내가 세팅을 해뒀는지를 먼저 그 쇼핑 파트너 센터나 스마트 스토어에서 체크를 해주셔야 그게 가장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카테고리는 어느 부분부터만 변경이 가능한지 알고 계시나요? 소분류, 중분류. 네, 그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대카테고리는 변경이 안 되세요. 등록과 동시에 변경이 안 되는데 간혹 저희가 외부 DB
외부 데이터를 끌어와서 검수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자사물 같은 경우. 그러한 경우에는 카테고리 매칭이 잘못된 경우에는 좀 수정 요청하면 반영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거는 끌어와서 데이터를 쓰는 거라서. 그래서 가끔 저도 그냥 좀 의류 업체인데 CD 이런 걸로 되어 있고 그럼 완전 카테고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한이 가능하지만 쇼핑 검색 그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입점 당시에 저희가 다 세팅할 때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카테고리를 잘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이러한 경우가 있는데 좀 카테고리가 여러 개 붙어 있는 키워드가 있던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카테고리 여러 개 붙어 있는 거야? 네. 카테고리가 여러 개지만 키워드도 하나로 노출되는 것들? 뭐가 있을까요? 팔찌? 팔찌? 네, 보시는 것처럼 패션 팔찌로도 잡히고 14K 팔찌. 잡힐지 한번 봐야겠는데요. 검색 광고 영역에 있는지. 이게 저 예전에 한번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 패션 팔찌로 분류를 해야만 네. 그 은팔찌로 검색했을 때 노출이 되는데 그 광고주분께서는 실버 팔찌로 그 분류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아무리 해도 검색이 안 돼서 보니까 이게 그 광고 소재 하나가 패션 팔찌로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노출이 안 됐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카테고리가 진짜 중요한데 저희가 바로 생각나는 내용이 없어서 그렇긴 하지만 아기방 매트? 수정 매트?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여기 있네요 카테고리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속 카테고리가 완전 다른 경우에도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키워드, 한 가지 키워드가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배제하고서는 되도록이면 카테고리가 맞는지부터 세팅을 해주셔야 되고 근데 가끔 A 키워드랑 B 키워드가 비슷하지만 카테고리가 완전 상이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중에서 내가 어떤 키워드를 좀 노출시킬 건지 를 고려해 주셔야 되는 게 일례로 제가 예전에 건강기능식품 쪽 그 엄밀히 따지면 그 쉐이크 단백질 쉐이크는 건강기능식품은 아닌데 건강기능식품으로 잡혀 있던 거예요. 그쪽 키워드를 조금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쉐이크에서 키워드가 발생이 많이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품을 다른 걸로 진행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완전 좀 다이어트 식품인데 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너무 쇼핑 검색을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어떤 키워드가 저를 좀 힘들게 했는지가 기억이 잘 안 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맞아. 이런 식으로 다이어트 식품 같은 경우에는 기타 다이어트 식품인데 얘는 기타 단백질 보충제거든요. 그래서 카테고리가 좀 달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광고주 입장에서 나 무조건 같은데 왜 노출이 안 돼?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저희가 보면 엄밀히 다른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카테고리가 맞았다. 그러면 또 근데 나 키워드 노출이 안 돼요 라고 하면 어떤 걸 좀 체크를 하시나요? 키워드 노출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우선은 입찰가를 먼저 좀 봐줘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제가 항상 광고주분들이나 문의가 들어오는 경우에 이제 좀 이걸 메인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그 업종마다 대표되는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검색을 했을 때 상단에 노출이 되고 싶다, 나는 첫 페이지에 보고 싶다 하는데 뭐 들어가 보면 입찰가 300원 막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카테고리도 잘 맞고 뭐 소재명이나 이런 데 내가 노출하고 싶은 키워드를 잘 맞게 작성을 하셨다라고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서 경쟁도가 얼마나 있는지 좀 체크를 해보시고 그 네이버 검색 광고에도 그 기능이 있잖아요. 입찰가 미리 보기 기능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대략적으로라도 일단 상향을 해보시고 좀 모니터링하면서 좀 조정을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쇼핑 검색이 파워링크에 비해서 정말 불친절하잖아요.
키워드를 내가 원하는 키워드로 노출이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도 조금 헷갈리고, 그리고 가끔 그날 등록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가 안 보여요. 도대체 그 키워드 제품은 어디서 보였는지 그 다음날 보면 노출됐다고 뜨고 있고요. 사실 그게 조금 불편함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렇다면 광고주분들 중에서는 이거 상향했다가 나 광고비 많이 쓰면 어떡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저는 좀 팁이라고 드릴 수 있는 게 라고 좀 얘기를 드리는 게, 광고 그룹 예산을 5,000원으로 잡는다고 쳤을 때 키워드를 2-3,000원이라고 하면 사실 5,000원까지밖에 과금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어떤 키워드를 잡힐 때 전 처음 세팅할 때 이렇게 많이 집행하고 있긴 하거든요. 왜냐면 많은 키워드를 노출시키는 거야말로 제외 키워드를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하면 과소진 되는 일은 없지 않을까? 맞아요. 그리고 또 그 대외 키워드 말씀을 주셔서 아무래도 사실 저희가 메인 키워드 말고 어떤 키워드에서 좀 그나마 유입을 잘 받을 수 있을지를 확인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제 키워드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사실 되게 모르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룹마다 이제 뭐 소재별로도 확인이 가능하고 그룹별로도 확인이 가능하니까 한번 제 키워드를 열어보셔서 어떤 키워드에서 비용 소진이 가장 높았고 또 전환율이 직접 전환율이 높았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또 제 키워드를 추출을 해서 클릭률도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적합할 만한, 좀 키울 수 있을 만한 키워드를 찾아보는 것도 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각 70개씩 설정이 가능한 거 총 140개를 제외할 수가 있는데, 사실 딱 140개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생각보다 이런 키워드들도 잡힌다고 하는 키워드들이 진짜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화장품 업종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이나 패션 업종 같은 경우에는 140개가 모자라죠. 아니면 디지털 가전 쪽도 그게 좀 모자라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외 키워드 하니까 생각났는데, 이렇게 생긴 키워드가 있어요. 그리고 광고주분들이 생각보다 이 키워드가 노출이 되게 많이 되는데 뭐냐?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혹시 하나드리님 이 키워드가 뭘 표현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키워드 요거 확장 검색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보시면 키워드가 여기만 검색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되도록이면 누르지 않죠. 광고를 이런 식으로 뜨는 광고 영역이 있는데, 이런 게 다 이런 식으로 개인 맞춤형 검색 결과를 제공합니다라는 영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어떻게 반영할 수가 없죠. 광고주분들께서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무조건 노출시켜줘 라고 했을 때 거기를 1위, 2위 이렇게 노출시킬 수는 없지만 이 지면 자체를 제외하고 추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추천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키워드들로 표시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키워드가 생각보다 노출되는 영역도 많고 클릭되는 경우도 많은 거에 비해서 좀 전환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해서, 그렇다고 제외를 하게 되면 노출량이 급감하는 현상 때문에 광고주분들께서는 잘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혹시 제 키워드가 저희가 운영하다 보면은 진짜 너무 많이 잡혀서 관리가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럼 보통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시나요? 사실 제외 키워드를 잘 관리를 해야 품질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우선 노출이 너무 적은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건들지 않습니다. 그런 키워드까지 다 제외를 하게 되면 저희의 이 140개, 70개의 키워드가 너무 아깝게 소진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선은 노출수 대비를 먼저 보고, 사실 제일 좋은 건 전환수로 저는 체크를 하는데, 전환이 없는 키워드, 노출이 많다. 그럼 무조건 제외시키는 편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최근에 문의를 좀 많이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제 키워드를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냐, 근데 이게 어떻게 하셨는데요? 하고서 계정을 보니까 노출수가 3,
클릭은 0 이런 키워드들부터 제외를 다 해주셨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관련도가 없는 키워드가 잡힐 때가 있으니까 그게 관련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그것들을 먼저 제외를 하셨는데 저도 제 생각에도 비용 소진이 큰 키워드, 뭐 노출이 너무 많다거나 비용이 많다거나 이런 키워드들을 가장 먼저 좀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품질 지수 관리 자체도 클릭률 대비 구매가 발생을 많이 하게 되면 사실 쓸모없는 키워드가 아무리 잡혀도 품질 지수는 풀칸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이걸 좀 악의 축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키워드를 잡는 게 중요한데 사실 그 키워드는 메인 키워드가 될 수도 있고 약간 서브 키워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메인 키워드라고 해서 저희가 팔리지 않는다고 하면 그거는 메인으로 잡지 않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 메인 키워드는 업종마다 대표되는 키워드가 있다 보니까 모두가 그 키워드에서 전환이 왜 안 나오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아무리 뭐 진짜 업종을 대표하는 키워드라고 할지라도 저희한테 전환이 발생되지 않으면은 진짜 저희가 메인으로 가져갈 키워드는 아닌 거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진짜 딱 명심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인 키워드라고 딱 하면 사실 어느 정도 출혈 경쟁은 조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례로 예전 광고주들 중에 메인 키워드만 하셨던 광고주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농산물을 파셨는데 청귤 업체였는데 청귤 시즌에 청귤 키워드만 노출했어요. 그러면 뭐 청귤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은 청귤을 많이 사용하시니까 그런 키워드들에서는 청귤만 노출시킨 거죠. 입찰가는 입찰가대로 올리고 대신 예산을 낮춰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러니까 충분히 그래도 매출이 나오는데 사실 그런 친구들은 여태 쌓아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됐지만 신세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이 좀 어렵죠. 그리고 시즌성 같은 경우에는 광고주분들도 알고 계세요. 그 시즌에만 팔아야 내가 좀 장사가 잘 된다. 하지만 상시 운영되는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좀 비싼 키워드가 뭐가 있죠? 비싼 키워드. 네. 경쟁이 센 키워드? 아무래도 뷰티 쪽도 저는 네. 뭐 수분크림이나 뭐 미백크림 이런 것들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이게 메인 키워드일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좀 기초 화장품을 어려워하는 게 기초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내세울 수 있는 그러한 포인트 자체가 너무 다 비슷한 게 단점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맞으면 사실 잘 안 맞고시죠. 잘못 발랐다가 피부 다 뒤집어지시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다면 좀 수분크림 하면 또 이것만 무조건 쓰겠다. 미백크림 이것만 쓰겠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매트리스 같은 경우도 저는 좀 대키워드 아니면 브랜드가 너무 큰 브랜드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여기 키워드를 조합을 하는 거죠. 약간 자취생 추천 아니면 3단 접이식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대카테고리 대 키워드 중에서도 내가 원하는 메인 키워드를 가져가되 전환이 날 수 있는 키워드를 찾으면 그게 메인 키워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난 게 키워드 제출할 때 약간 그 유행을 좀 고려를 하는 것도 좀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한번 그 그릇 업체를 담당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항상 그 카페 납품하는 그 긴 유리 잔 있잖아요. 그거를 쇼핑 금색으로 좀 판매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게 아무리 해도 사실 그 브랜드가 있는 그 그릇이 아니고서야 좀 노출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때 마침 이제 얼그레이 하이볼이 엄청난 유행을 탔었던 시즌이어서 하이볼 잔으로 키워드를 잡았더니 그때 이제 매출이 엄청 올라서 엄청 만족하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시즌을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좀 시즌만 잘 타면 없던 키워드들도 생겨요. 검색량이 많아지면 그럼 그 키워드를 선점하는 것도
또 나의 몫이고 그리고 광고 영역이 없다고 해도 키워드를 잘 잡으면 비광고 영역에서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 오징어 게임 한참 유행할 때 네. 달고나 키트? 그게 되게 핫했잖아요. 네. 그거를 판매를 하셨는데 진짜 잘 팔리더라고요. 그렇지만 중간에 품절 이슈가 되게 많았는데 그렇게 좀 시즌? 단발성으로 핫해진 제품들은 그렇게 해서 광고를 끊으면 밀려요. 왜냐면 모든 분들이 전환이 잘 나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입찰가를 높여도 좀 밀리는 경향이 있어서 되도록이면 그런 경우에는 광고를 끊기지 않도록 예약 판매라든지 예약 판매도 쇼핑 검색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엄청 많이 받는 질문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뭐 신생으로 광고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자사몰도 있고 스마트 스토어도 있다. 네. 근데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는 어떤 쪽으로 진행을 하는 게 좋겠냐라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이것도 또 미디어 믹스 할 때 뭐 나는 뭐 메타도 진행할 거고 다른 매체도 진행을 할 건데 뭐 랜딩을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좀 조언을 해주시나요? 예산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산이 많으면 사실 2개를 하셔도 되고 3개를 하셔도 되고 그건 상관없는데 사실 복합적으로 최종적으로 키울 때는 브랜드 스토어가 되고 자사몰이 활성화되고 하는 것이 좋지만 사실 활용하기에는 자사몰이 더 낫지 않나? 대신 네이버 쇼핑 검색을 중점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쇼핑 스토어를 추천할 것 같기는 해요. 따로 입점도 해야 되고 클릭당 과금 비용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돈이 약간 2배로 나가는 느낌 때문에 그러한 성향을 생각하면 매체별로 좀 다르지 않을까? 혹시 현아 대리님은 어떤 걸 추천하시나요? 저도 이제 장기적으로 자사몰을 좀 키우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그럼 자사몰에 일단 모두 집중을 해보자라고 하는데 이게 그 광고주분들도 좀 애매하신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일단 쇼핑 검색 먼저 해보겠다라고 하시면은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를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광고주분들 중에서 맨날 하시는 말씀이 A 업체는 둘 다 하고 있지 않냐라고 얘기하시는데 간혹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 보면 대기업 업체 사이트인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 정도 인력이 되고 그 정도 예산이 되고 아마도 계속 그렇게 키워오시려고 하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거를 다 따라갈 수 있다고 하면 좋지만 예산이 200만 원을 나눠서 100만 원 하는 것보다는 한 채널에 200만 원 쓰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한 경우를 생각하시면 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지금 24분. 네. 최근에 좀 많이 받으셨던 질문 같은 거 있으셨나요? 최근에는 브랜드 스토어 메타 좀 그 협력 광고 관련해서도 많이 질문을 받는데 그러한 찌라시 아닌 찌라시가 돌고 있기는 하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언젠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네이버도 어느 정도 개발이 다 되어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하고 충분히 현재도 그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메타를 광고 집행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렇다면 네이버도 메타와 협력을 해서 그분들을 공식적으로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통해 스마트 스토어를 더 키우지 않을까 생각은 들지만 실질적으로는 언제 제도가 도입이 될지도 불명확하고 이게 조금씩 내려올 거야. 브랜드 스토어부터 차근차근. 근데 만약에 되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그럼 진짜 사실 저희 집행하려고 하다가도 그 스크립트적인 부분 때문에 데이터 활용 안 되니까 그냥 안 할래요 이러는 분들도 꽤 많잖아요. 만약에 그게 진짜로 된다면 저희도 좋고 광고주분들도 좋고.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 스마트 스토어 그 앱 스토어 내에서 스크립트 심어서 픽셀 전환 추적할 수 있게 하겠다 했던 앱이 그 솔루션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솔루션의 단점은 A 제품을 들어가서 뒤로 가게 해서 B 제품을 사거나 C 제품을 사면 전환이 제대로 책정이 안 된다? 이러한 부분들이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사실 제가 봤을 때 불가능한 건 아닌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왜 아직 열어주지 않았나? 좀 속상한 마음이 있죠. 사실 스마트 스토어만 보고 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서 맞아. 네.
그러면 또 자주 들어오는 질문이 자주 들어온 질문이라고 하면 파워링크 할까요? 쇼핑 검색 할까요? 맞아요. 근데 사실 저 입장에서는 두 개가 너무 다른 광고잖아요. 근데 광고주 입장에서는 다 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이게 1번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2번이니까 많이 그러긴 하는데 네, 여기서도 생각보다 파워링크가 많이 들어가니까 파워링크 영역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이러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병의원이죠. 병의원은 쇼핑 검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파워링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너무 다른 광고죠? 맞아요. 너무 다르고 또 입찰가 수준도 다르고 또 그 전환되는 전환율 자체도 사실 다르잖아요. 물론 업종마다 파워링크에서도 효율이 잘 나오는 업종이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뭐 좀 쇼핑 검색에 특화되어 있는 업종이다라고 하면은 저는 파워링크에서는 좀 전환율이 항상 좀 더 부족했었던 것 같아서 요거는 좀 예산에 따라서도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한정된 예산이라면은 둘 중에 뭘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전 쇼핑몰이면 무조건 쇼핑 검색을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쇼핑인데 이게 클릭이 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생각보다 파워링크에서도 검색이 되게 많아서 쇼핑 검색 같은 경우 제가 추천하는 이유는 여기는 내가 들어갔을 때 어떤 링크로 떨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제품을 확인하게 되면 이거 59,900원짜리 제품이구나. 오늘 도착이구나.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리뷰를 남겼네. 평점은 이 정도네에 대해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한번 거르게 되죠. 내가 생각하는 예산이 아니게 되면 맞아. 안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제품이 아니라고 하면 안 들어갈 수도 있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푸드올로지는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제품 이미지를 알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내가 아는 제품이네? 하고 들어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는 한번 제외된다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쇼핑 검색 광고는 참 할 것도 많고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다 보니까 저희도 계속 공부하고 시도해보고 약간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스스로 좀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한테도 한번 상담을 해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쇼핑 검색에 대해서만 얘기를 드렸지만 쇼핑 검색만 하는 광고 마케터는 없잖아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쇼핑 검색을 하고 있는데 성과가 안 나온다. 혹은 쇼핑 검색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금일 11월 26일 오후 3시까지 오늘 25일 3시까지 신청받는 게 있죠? 네. 내일 26일인 내일 오후 4시에 임태환 작가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는 카피의 기술에 대한 강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3시까지 신청자를 받고 있기 때문에 무료 강연이라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한번 신청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